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시장 때문에 하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삼성중공업은 지금 저가를 잡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2차전지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약간 조금 소외된 움직임, 그 정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 종목에 문제가 있다거나 앞으로 상승하는데 제약사항이 따른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공매도를 막았죠. 공매도를 막으면서 2차전지가 어저께 폭등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폭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방향성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중공업의 지금 오늘 조정을 포함해서 지난주 반등까지 모두 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위험 구간이 아니고 시장은 회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듣고 나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중공업이 오늘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건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본다면요, 22평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저가를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시장이 계속 하락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중공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모두 다 틀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삼성중공업은 이 후자인 경우 있죠.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요, 정부의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쵸? 정부의 지원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화오션 여기서 봤어요. 어차피 한국조선해양은 원래 현대중공업이었고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선 빅3 내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원이 들어왔을까요? 정부에서 조선업 자체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이 내용이에요. 배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왜 배를 계속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이렇게 장기간의 침체 구간을 겪어왔을까요? 경기에 대한 부분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돈이 없다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니라 조선주가 이렇게 장기 침체를 겪어온 그냥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기술의 상향 평준화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상선의 규모가 더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조선의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선의 규모가 더 컸는데 상선의 규모가 쪼그라든 이유가 주요 교역 물품이 줄었어요, 부피가. 그렇죠? 이러면서 발생한 배를 사용하는 양이 준 거지 절대로 배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세상은 없다. 왜?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쵸?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자동차를 비행기로 실어왔을 경우에는 몇 대를 실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런 부분을 보면 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기 침체를 겪어온 걸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총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악재가 없다. 그리고 나서 양이 주니까, 그쵸? 가격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격 경쟁이 있었던 그런 구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 좀 상향 평준화되었었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근 한 1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그쵸? 고객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첫 해가 올해예요. 23년도.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쵸?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은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자, 뭐가 있다 그랬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나오고 있는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60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나오는 이 조정 구간은요, 9월, 10월 요 조정 구간은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다는 건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등이 나오고, 시장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더 강합니다. 그쵸?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강한 건 반도체예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한 시장 평균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종목은 조선주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요거 보시면 돼요. 시장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폭등이 나왔죠. 요건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카리탈이라고 하는 그쪽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자, 2300, 2400 이건 사실 비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그쵸? 10년 전, 15년 전의 상황보다 몇 배 성장을 했는데 코스피는 15년 전에도 2000포인트, 지금도 2000포인트를 깨내만해 하고 있고 10년 전에도 2000포인트를 깨내만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성장이 없는데 삼성전자는 성장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쵸? 삼성전자는요. 10년 전에도 코스피 비중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늘긴 했지만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의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물론 뭐 1과 1, 2와 2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기간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공매도가 문제였다는 걸 어저께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조정이 나오나요? 어저께는 기관 측에서 그쵸? 기관에서 급하게 갚아야 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나오는 조정은요. 그쵸?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제가 역배열에서는 갈 수 없다 그랬죠. 이제는 정배열로 바꾸는 초입 구간에서 나오는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 탑픽으로 봐야 될 건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바이오, 그쵸?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요. 앞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사이클에 대한 공백 구간에 주가가 더 빠지고 회복이 더뎠어야 되는 건데 일단 회복을 했어요. 왜? 새로운 사이클이 아니라 신규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AI 반도체예요. 그리고 나서 발생했었던 게 AI 반도체가 1년, 1년 반 이런 식이 가버리면요. 평균 3년 주기로 교체 주기에 도달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도래해서 새로운 사이클이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공백 구간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실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지금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 실적이 낮아야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앞으로 나오는 실적은 적자를 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삼성중공업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적이 전환되고 있는 첫 해예요. 근데 적자 규모를 보세요. 1조 3천, 8,500, 1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허들은 굉장히 낮아요. 눈높이 자체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높이를 뭐 계속해서 높여가고 언제 높여가고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그렇죠? 주가는 먼저 올라가서 신고가 만들었고요. 실적 확인 끝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안정화 단계도 접어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 있죠?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는 대장이다. 하나를 더 꼽자면 한국조선해양이 있기는 한데 이쪽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 측면에서는 삼성중공업보다 하나오션이 시간차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생했다고 안내가 나왔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사이드카는 어저께도 나왔습니다. 상승 사이드카가. 근데 이런 부분은요. 어제와 오늘, 그쵸? 어제는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나왔었던 그런 문제 때문이고요. 오늘은 그쵸? 어저께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격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고가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즉 정배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62평의 돌파 구간까지는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매수해서 뭐 3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장기간 보유할 수는 없겠죠.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내가 보유 기간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가격이 중요하다고. 가격보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실적 개선세까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 개선은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 개선에 대한 확인도 됐고 시장도 충분히 빠졌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첫 번째 조건인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삼성중공업을 토대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 단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 한다면 바로 장기 투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는요. 3개월을 넘기면 안 돼요. 자, 어떤 종목이든 3개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정 구간을 맞이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폭도 정해지겠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도요. 3개월 올라가면 조정을 받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잘 보세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한 10일경 정도까지 2달 반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8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 40%씩 조정을 받고 150만 원까지 다시 가요. 자, 내가 10만 원에 매수해서 80만 원까지 갔는데 50만 원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보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시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익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상승은 8배 상승. 끝. 내가 팔고 나니까 5배에서 끝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상승은 시작한 시점부터 100에서 150%더 올라가서 고가를 형성한다고 한들 그 상승폭 자체는 첫 번째 상승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단기간, 그렇죠? 단기간의 성과가 장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장기는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저가를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가를 다지고 있는 과정에서 저가를 만약에 이탈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왜?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미 들어왔는데 야 얘네 안 되겠다 싶어 그냥 패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고용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떨어지면 정부의 지원이 들어온다. 올라가면 실적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 그리고 업황의 회복세가 이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 단 2주 안에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필요한 내용이 뭡니까? 단 한 가지 내용입니다. 단 한 가지 내용. 필요한 내용은 내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장기 투자로 전환하지만 그 부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매수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장기 투자까지 즉 3개월 동안의 플랜을 이야기를 하고 중간 과정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끊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까지 진행하는 이 3개월 과정 첫 번째 단계를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중공업이나 뭐 시장 관련해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받아가셔서 그대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자,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요점은 뭐죠? 효율을 높이자. 그렇죠? 그래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무료 소통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방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 그쵸? 단타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기 매매부터 진행이 되어야 뭐가 된다? 장기 투자까지 진행되면서 정말 내가 50%, 100%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0%, 300%짜리를 계산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쵸? 50% 정도까지는 계산상으로 나온다.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2주 안에 내가 끊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내용 확인합니다. 11월 7일, 그쵸? 11월 7일 장 시작 전에 종목들이 다 나가죠. 8시 50분, 52분, 54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중에 뭐 잉글 우드랩, 그쵸? 시가 대비해서 소폭 하락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호재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8월 9월, 10월 달에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도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쪽 대비해서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변동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감안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여기 DIT. 물론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가 대비해서 지금 시가가 한 4% 정도 잡혔는데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15%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분봉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DIT. 자, DIT 같은 경우에는 국제약품보다는 상승폭이 더딥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죠? 시가 대비해서 고가는 10%, 그렇죠? 종가는 5%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 반도체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을 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한미반도체, ISC, 그쵸?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에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소한의 가격은 빠지지 않아야, 그쵸? 버티고 있어줘야 이런 중대형급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여기서 가격 부담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확히 저는 요날 10월 10일인가 11일경 그리고 요날 그리고 오늘까지 매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이고 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드리면요. 쭉 올려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반도체죠. 반도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CCS 같은 경우에도 CCS가 요즘에 변동성이 엄청 큰데 자 보세요. 장 시작 전에 나가서 그쵸? 중간에 9시 24분에 그쵸? 보합권까지 매도 나갑니다. 그리고 15% 수익 마감 바로 끊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모든 매매에는 뭐가 들어간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 자 DIT 10% 수익권 그쵸? 이건 언제냐? 11월 3일 지난주입니다. 자 DIT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요. 모두 다 신고가 구조에 맞다. 그쵸?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면서 멘탈이 안 잡힌다. 그리고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내가 단타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그쵸?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딱 내일까지만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서는 대형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중급 종목, 그쵸? 중형주급으로 내려왔을 때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뒤에서 받쳐주는 안전판 역할은 대형주가 해주고요. 우리는 금액을 크게 베팅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수익 금액의 폭이 커집니다. 여기까지가 매매의 끝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집중하고 조선 집중하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바이오까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삼성중공업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가장 중요합니다. 가져가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맞춰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